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인문계열이 꾸준한 인기 전공인 심리학과에 대해 분석하는 콘텐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신이나 타인의 심리를 분석하는 것, 친구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따뜻하게 상담해주는 것에 대한 보람, 미디어에서 나오는 범죄 프로파일링, 현대인의 정신건강 등 심리학에 대해 관심을 가질 만한 계기는 상당히 많으며 실제로 심리학에는 흥미로운 부분들이 정말 많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흥미 요소에 의해서라거나 인간이 정서, 심리에 대해 막연히 알고 싶다는 마음으로만 심리학 전공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해드리지는 않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드리도록 할 테니 심리학과를 지망하는 학생들께서는 오늘 이 콘텐츠를 통해 정보를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은 주로 사람, 더 넓게는 동물의 심리를 과학적 방법으로 분석하는 학문입니다. 대부분의 심리학과가 사회과학대학 소속이라 학생들이 간과하는 경우가 많지만 과학적으로 분석한다는 말을 보면 알 수 있듯 심리학은 자연계열이 성격을 많이 띈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통계가 상당히 많이 활용되어 수학을 힘들어하던 수험생들이 입학 후에 꽤 멘붕을 겪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심리학과 교육과정 또는 교과목을 보면 심리통계 관련 과목은 전공 필수로 지정되어 있는데 사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인간이 심리에 대한 가설을 세웠다고 할 때 그냥 그런 것이다 하고 주장을 하게 된다면 아무런 효력이 없어지겠죠. 평가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서든 상담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든 해당 가설을 검증해야 하는데 그 방법이 여러 데이터를 수집하고 통계적 기법 및 툴을 연구에 적용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대들의 SNS 이용 정도와 자기 효능감, 우울간의 관계를 규명한다고 할 때 첫 번째로 특정 이론이나 논문에서의 연구 결과를 적용하면 SNS를 많이 이용할수록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고 우울감은 높아질 것이라고 단순히 뇌피셜로 이야기를 마치는 것, 두 번째로 이론을 사전 탐구한 결과 특정한 가설을 세웠으며 같은 학년 학생들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특정한 결과가 나왔으니 그 결과에 대한 해석은 어떠하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 세 번째로 설문조사에서 그치지 않고 통계적 기법을 통해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까지 마친 결과를 통해 결론을 내는 것 세 가지를 비교하면 당연히 세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 첫 번째 순서대로 믿음이 갈 것입니다. 또한 신경심리학, 생물심리학적 관점에서도 사람이 심리에 접근하게 됩니다. 뇌 영역별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지식을 배우며 뇌를 관찰하는 장비를 활용해 뇌의 특정 부위가 손상된 환자들은 어떤 기능의 문제를 겪을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뇌과학과 많이 연계된 부분이 있고 심리학과를 선택하는 학생들께서 생명과학 과목을 선택하셨다면 비교과 활동으로 생물심리학 관련 활동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통계, 과학처럼 자연계열 전공에서 배울 줄 알았던 내용들이 우후죽순 등장하는 만큼 단순히 칵테일 파티 효과, 반엄 효과 같은 유명한 심리 효과가 재미있고 이를 통해 주변인들이 행동을 해석하는 것이 즐겁다는 수준으로는 심리학을 전공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과 깊이를 부여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심리학과야 꾸준히 인문계열에서 인기 전공을 차지해온 만큼 3년간 심리학과를 지망해온 생활기록부는 이미 넘쳐날 것이고 이에 따라 대학 측에서는 이 학생이 단순히 심리학에 대한 환상으로 우리 전공에 지원한 것은 아닌가? 심리학이란 무슨 학문인지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에 대해 철저히 검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리학에도 다양한 영역이 있는데 한국심리학회에서의 분과학회를 기준으로 말씀해드리자면 심리학 분과는 16가지에 해당합니다. 보통 심리학과 전공을 살린다면 가장 많이 진출하는 분야로 상담을 중점적으로 하는 상담심리학, 심리적 문제 또는 건강과 관련해 심리평가, 검사, 상담, 재활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임상심리학 두 가지에 대해서는 심리학 전공에 관심이 있으신 수험생들이시라면 어느 정도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상담심리, 임상심리 쪽 진로를 가지고 있다는 정도로 목표를 구체화해서 생활기록부를 준비해오는 학생들도 많이 늘어났는데 그 외에도 14가지 분야가 더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짚어드리자면 산업조직심리학은 산업체, 기업 등 모든 조직에서의 근로자들, 구성원들이 정서와 행동을 연구하여 업무 및 조직 운영의 효율을 기하는 분야이며 소비자 광고심리학은 인간이 소비활동에 깔린 기저심리나 구매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해하는 학문으로 이를 잘 이해한다면 효과적인 광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법정심리학은 법과 심리학을 합친 분야로 한국심리학회의 설명에 따르자면 아마 응용심리학 분야 중에서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호기심을 보이는 분야일 범죄자 프로파일링 그리고 범죄심리학이 법정심리학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프로파일링과 범죄심리학을 동일 선상에 놓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고 겹치는 부분도 많기는 하지만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프로파일링은 풀어서 이야기하면 사건의 맥락 속에서 용의자에 대한 정보를 통해 용의자를 좁히는 역할, 범죄 심리학은 범죄자의 범행 동기, 범죄 전후의 행동 등을 분석하여 범죄자를 계도하거나 범죄 현상을 방지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16가지를 모두 말씀해드리기는 분량상 어려우니 이 팀장이 위에 링크를 걸어둔 한국심리학회 홈페이지를
콘텐츠를 참고해 보시고 특정 응용 심리학 분야로 목표를 좁혀서 생활기록부를 만드는 것도 괜찮기는 한데 특히나 심리학과의 경우 더더욱 특정 분야로 목표를 특화하겠다고 한다면 지원 학과에 관련 과목이나 연구실이 있는지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앞서 말한 범죄 심리학에 대한 관심으로 3년간 범죄심리 관련 비교과만 가득가득 채워오는 경우도 많은데 경기대학교 공공안전학부 범죄규정심리학 전공 정도를 제외하면 범죄심리학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학부는 거의 없고 학부 커리큘럼에서 한 과목 정도만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라 실제 대학 지원 카드를 결정할 때나 면접에서 낭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대학 입장이라고 해도 딱 봐도 범죄심리학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한 학생인데 왜 범죄심리학에 특화된 대학이 아니라 우리 심리학과에 지원을 한 것인지 의아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특정 분야에 대한 관심 특화는 좋으나 기본적인 심리학에 대한 포괄적인 관심은 보여주시는 것이 좋다는 점, 그리고 지망 분야에 대한 과목 및 연구실이 지원 모집 단위에 존재하는지 체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정 응용심리학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 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와 같이 단순 심리학과가 아닌 특정 응용심리학과라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팀장이 단순 심리학과를 제외한 심리 관련 전공 목록을 따로 정리해보았는데 심리치료 및 상담심리, 범죄교정심리, 산업심리, 사회심리, 아동심리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특정 응용심리학 분야를 지망하는데 딱 들어맞는 학과에 지원했다면 전공 적합성 측면에서 폭발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방금 말씀해드렸듯 특정 응용심리학으로만 도배가 되어 있는데 해당 분야에 대한 과목이 많이 없거나 다른 분야의 강세를 보이는 전공에 지원한다면 끊임없이 검증을 당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다시금 말씀해드리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고로 서울여자대학교에서는 전국 유일의 교육심리학과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최근 교원 양성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기도 하고 다른 응용심리학 분야 인재 역시 양성하기 위해 2025학년도부터는 교육심리학과가 심리인지과학학부로 개편되어 이제 교직 이수가 불가능하다는 점 역시 알려드립니다. 심리 관련 전공들이 2024학년도 입결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우선 심리학과는 인문계열 인기 전공으로 입결이 높은 쪽입니다. 학생들이 호기심을 가지기 쉬운 전공이고 인기도 많은 전공이라 함은 그만큼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내신 컷이 높다는 뜻에 더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내신과 비교과를 두루 갖춘 학생들이 포진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기 전공인 만큼 다른 전공에서 심리학과로 돌린다기보다 꾸준히 심리학을 지망해온 학생들의 비율도 높습니다. 또 2023학년도 심리학과 분석 콘텐츠를 통해 석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인서울 최상위권 대학부터 시작해 심리학 전공을 운영하는 주요 대학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성적대를 갖추어 두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기 전공을 준비하는 기본 태도가 되겠습니다. 역시나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전형이 입결이 합격자 50% 내신컷 성적 1.27등급, 70% 내신컷 성적 1.3등급으로 가장 높으며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연세대학교 서울캠퍼스 심리학과가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교하자면 고려대학교 심리학부는 보다 연구 측면에 집중한 경향이 있으니 고려대학교 심리학부에 지원하실 수험생들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심리학과를 지망하는 학생들께서 생각해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는 꼭 심리학 전공이어야 하는지입니다. 특정 심리학 이론에 호기심을 느꼈다거나 인간의 심리가 재미있다거나 하는 이유로 심리학 쪽에 흥미를 느낄 수는 있는데 이제 해당 전공을 살려서 향후 어떤 진로를 선택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로 심리학 전공을 살리려면 대학원 진학이 필수적인데 이처럼 들어간 인풋에 대비했을 때 아웃풋이 매우 밝냐 하면 확신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고 이와 관련해서는 2021학년도 심리학과 분석 콘텐츠에서 석 조상님께서 자세히 다루신 사항이 있으니 이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 예를 들어 산업심리나 조직심리에 관심이 있다면 경영학과에서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 배우며 심리학 분야를 배울 수 있으며 소비자들이 심리나 마케팅에 관심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경영학과에서 마케팅 분야를 학습하거나 아예 소비자학을 전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대학교 소비자아동학부 소비자학 전공이나 성균관대학교 소비자학과가 떡하니 존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요약하자면 여러분이 심리학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해당 전공을 살려 진로를 만들어 나갈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아예 다른 길을 찾아보거나 심리학이라는 분야를 배우고 접목할 수 있는 여러 분야 중 특정 전공을 선택해 해당 전공에서 심리학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심리학과 전공 후에 복수 전공을 통해 여러 길을 모색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언제나 말씀해드리듯 사실 어떤 전공이든 전공에 대한 확신이 있는 학생들은 여러분이 소신 그대로 나아가도 좋지만 단순한 호기심이나 대충 이거 많이 들어봤는데 전공하면 재밌겠네 정도의 수준이라면
향후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 난관을 많이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 학과에 대한 이야기는 기존 콘텐츠에서도 충분히 했으나 아직도 전공 및 진로에 대해 혼란을 겪는 수험생들이 많은 것이 이 팀장이 다시 주요 학과 분석 콘텐츠를 진행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러면 오늘의 콘텐츠가 심리학과를 지망하시는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을 마치고 수시든 정시든 저마다 대입을 열심히 준비하거나 임하고 계실 수험생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